여러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어요. 그 차이가 무려 0.2%포인트입니다. 0.2%포인트라는 것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미국과 한국의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하면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요, 적정 금리 차이가 0.53%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0.25%까지 차이가 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차이는요 0.78%, 0.78%. 0.78%라는 금리 차는 굉장히 큽니다. 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줄까요? 저는 시장에 충격을 줄지 안 줄지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미국은 지금 계속 고강도로 올릴 거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금리가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텐데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또다시 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든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가 됐잖아요. 2.5%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는 2.25%입니다. 우리는 지금 7월에 2.25%가 된 거예요. 올려서. 그것도 빅 스텝을 단행했어요. 우리도요. 0.5%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금리 차가 2.5%고 2.25%면 금리 차는 0.25% 맞죠? 저는 이 한미 금리 역전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금리 역전은요 3번 일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때 IMF 때죠. 이때는 말입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금융위기 시절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예요. 코로나19 이전까지. 이때도 금리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차 금리 역전기부터 보자고요. 1차 금리 역전기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년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2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는 주식시장에 205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요. 여러분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31억 달러가. 그리고 돈을 빌리는 거라든가 차입이라든가 이것은요. 173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요. 지금 채권시장이나 차입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2005년 금융위기 전에는요.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졌어요. 231억 원이 빠졌고요. 채권시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니까요. 578억 원이 들어왔고요. 차입시장에서도요. 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708억 달러. 578억 달러죠. 그죠? 그리고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53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채권시장에서는
219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 적합한지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IMF하고 비교할 때는 아니죠. 그죠? IMF하고 비교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국가가 부도 때니까요. 우리는 국가 부도까지는 지금 안 났잖아요. 그렇다고 2018년 3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우리 수출이 절정기를 이룰 때 경제성장이 그나마 근래 들어서서 가장 많이 성장할 때하고 비교할 바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융위기 이전하고 비교할 바인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적어도 말입니다. 2년 동안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231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채권시장에는 들어왔습니다. 차입시장에도 들어왔고 저는 여기에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금이나 차입자금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읽힐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읽기에는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 듯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채권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6월 달에만 하더라도 보세요. 9,340억 원이 빠져나갔잖아요. 1조가량이 순회수했습니다. 순회수. 그동안은 말입니다. 계속 사들였어요. 1월 달에는 3조 6,730억 원을 사들였고요. 2월 달에는 3조 9,500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엔 좀 줄였어요. 2,790억 원으로. 4월 달엔 더 줄였습니다. 360억 원으로. 그리고 5월 달엔 1조 3,700원을 더 늘리더니 6월에는 결국 말입니다. 1조 가까이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9,340억 원을 순회수했으니까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 채권 순매수 금액은 8조 올해만 들어서 8조 3,740억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6월부터 팔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됐느냐. 주식시장은 정반대입니다. 1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계속 순매도했습니다. 그것도 매도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1월에서 6월까지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9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지금 조금 사는 듯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간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7월에 6,790억 원을 지금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요. 좀 헷갈리는 거는 맞지만 분명한 것은요.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가 약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도 투자 규모가 굉장히 약해지죠. 긴축 발작이 벌써부터 일어났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돼서 빠져나가고요. 이자 부담이 돼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들어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반면에 채권시장은요. 지금 1조 가까이 빠져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월과 2월하고 달리 3, 4, 5월은 줄였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까지 일어났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주식시장에서는 빠지고 채권시장에는 들어오고 차입시장에도 들어왔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 상황은 늘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게 없잖아요. 늘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것을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외국인들의 동향은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지금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아직까지 최악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